뭐 하는 거야? 뉴스 하고 싶은데 경찰 왜요? 손바닥만큼도 언론 자유가 없습니까? 명백한 언론 탄압 아니냐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상 거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칭, 타칭. 아, 이거 좀 창피하다. 칭칭 인터넷 국민방송 발뉴스입니다. 발뉴스 5회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좀 스피디하게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1부 짧게 만들어서 올려드렸고요. 네. 2부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발 기자에서 핑민 기자로 변신하고 있는 이상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뜨거운 바닷가의 햇볕 아래서도, 조명 아래서도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는 쇳개녀, 개생이 아니고 쇳개녀 곽현아예요. 네, 형님. 네. 여러분, 벌써 두 번째 똑같은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괴롭습니다. 여러분, 지성의 공통점은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아야 그 지식인이 되는 법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벌써 두 번째, 앞으로 또 한 번 똑같은 소개를 해야 됩니다. 이 발뉴스의 지성을 담당하고 있는 피부는 건성 서혜성입니다. 진짜 이 방송이라는 게 좀 이게 웃기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방송에서 이렇게 다 짜여진 대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합이 안 맞으면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 사실 대한민국의 서혜성 교수, 소설가 서혜성 씨 하면 정말 자기 강단이 세기로 정말 유명하신 분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근처에도 안 가는 사람. 근데 내 번호도 막 따고 막 그러던데?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아니, 또 검색에 올라간다, 이거. 사실은 번호를 땄습니다. 만난 지 한 4달 만에. 처음으로. 서혜성 교수 형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광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시청 앞 광장 근처에 가지도 않는 사람. 왜요? 네, 시청 앞 광장은 갈 수 있지만, 이명박 씨가 만든 서울광장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 발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목욕도 아니고 모욕이야. 모욕. 이 정도 되시는 분인데, 대본에 우리가 지성 담당, 피부는 건성, 이거를 읽었다는 거. 국민 여러분, 웃으면서. 시청자 여러분, 이거 오직 개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인? 이상호하고 친하면 이렇게 안 가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하고 이상호 기자를 조심하세요. 아니, 저희가 1부에서는 이렇게 친하지 않았는데, 2부를 진행하는 과정에 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요걸 하나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또 친해지네. 이거 없이 살아야 친해진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없애고 우리 셋이 아까 이렇게? 아니, 난 단두. 그러면 검색어 올라가.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1부를 올리는 와중에 아까 담배 한 대 태고 오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혜성 교수님이 이게 우리가 무지하게 중요하고 사실 국민의 어떤 그 인권에 대해서 정말 우울한 방송을 하는데 너무나 웃으면서 진행한 것 같다. 제가 사실 이 프로그램 특성상 이게 일종의 시사 뉴스 쇼 같은 거다 보니까 뉴스 버라이어티다 이게? 버라이어티라고 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웃고 또 여러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령 검색어 얘기도 하고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제가 누가 이랬는데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검색어 1위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오늘은 정말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기가 참 죄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우리가 2부에서 주로 아까 보여드리려고 하는 설명해드리려고 하는 뉴스 해설이 있는 뉴스라고 할까요? 하려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의 문화 탄압이죠, 사실은요. 문화 탄압이 어떻게 일상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되고 있는가를 설명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웃어도 되는지.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 특성상 저희가 웃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 마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그 태평양 전쟁이 극심하던 시절에 일제에 의해서 자행된 문화 말살 정책 그런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일부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의 형태로 전해드렸는데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문화 전문가시거든요, 우리 서혜성 교수께서. 그 보고서를 실제로 보면서 전체 분량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어렵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발뉴스 어떻게 시청하는지 안 알려줘도 돼요? 해야죠. 이거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역시 곽현아 배우가 보통 배우가 아닙니다. 그럼요. 그럼 저 뭐예요? 꽃배기 배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지성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삶의 울림으로 보면 곽현아 배우가 지성 담당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 난 저희가 없어. 정말 저희는 원래 처음 태어날 때부터 울림이 있는 방송이에요. 이게 방음 시설이 잘 안 돼가지고 울리네요. 흡음이 안 돼가지고 좀 울림이 심합니다. 울림이 있는 방송.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중요한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검색창에 이상호.com 아니면 고발뉴스.com을 치시면 되죠. 네. 그렇게 치시고 들어오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 이상호의 반뉴스를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네,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 하면 그리고 파트너 TV, 다음 아프리카 TV, 티빙, 에브리온 TV 채널 31번에서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거의 모든 인터넷 포털과 동영상 포털에서 다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블로그 팟빵 쥐약에서도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 편하게 언제 어디서든 우리 이상호 기자의 반뉴스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한번 나가볼까요? 네. 자, 전 여기서 질문 네, 하면 그쪽으로 돼요? 좀 돌아앉아 궁금한 거? 주시고요. 네. 옆선, 네, 좋습니다. 옆에요. 자,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당히 대형, TV인데, 후이즈에서 저희가 이 호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잠시 빌려줬습니다. 이 이념과 상관없는 대한민국 청와대를 비롯해서 모든, 호스트를 해주는 업체예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좋습니다. 이 문화 권력 균형화 전략. 네. 기획관리 비서관실에서 만든 거예요. 네. 이 제목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 문화 권력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항 문화 혹은 비판 문화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큰 권력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권력을 마치 현재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보다 더 많은 것처럼 방송도 쥐고 있고 언론도 쥐고 있고 문화부도 쥐고 있고 기타 모든 문화 권력을 사실상 쥐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마치 권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를 전도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좋습니다. 아래를 좀 더 그 살펴볼까요? 다음에 균형하는 말도 꼭 하고 싶군요. 마치 그러니까 균형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굉장히 비판 문화가 굉장히 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선일보 하나가 다른 모든 매체를 합친 것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균형이 안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모니터는 아주 최첨단 모니터인데요. 네. 요게 현재 상황에서 수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동이에요? 우리 반뉴스의 최초의 우와. 수습 기자 윤다빈 기자가 네. 뒤에 숨어 있는데 인사마요. 네, 저 여기 얼굴 좀 내밀어주실래요? 앞으로 향후에 인터넷 국민방송 반뉴스를 이끌어 나갈 소중한 인재입니다. 네. 근데 인재가 지금 뒤에 쪼그려 앉아 있는데 네네. 여하튼 저희 이렇게 어렵게 맨 땅에서 시작한다는 거 이런 거 좀 보여드리는 효과가 진짜 있겠네요. 이 말씀도 꼭 네. 이상 기자 좀 설명해 주시죠. 기획관리 비서관실이 도대체 어디 있는 그러니까 겁니까? 어디 있는데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뭐예요? 대통령의 직속 기관? 이를테면 이 기획관리 비서관실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이를테면 문화 네. 비서관도 있고, 네. 이를테면 관련된 뭐 이런 담당 체육 비서관도 있고 한데, 네. 기획관리 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을 총괄하는 비서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화와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대항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아주 절체절명의 정치적 과제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문화를 정치적인 공략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획관리 비서관실에서 만들었다는 건. 좀 아래를 좀 살펴볼게요. 네네. 조금 더. 윤다빈 기자, 아래를 좀. 네. 자, 이제 민회총. 예,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직 이름이 나오고 있죠. 민요총이 바로 대표적으로 80년대 전두환에 반대하면서 형성되었던 저항 문화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조직을 사실상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도 세력을 부상했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민요총이 문화 권력의 주도 세력인 적이 사실은 없었죠. 근데 그 사람들 이제 사실상 이걸 이제 생물학적 표현으로 거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세시킨다. 거세시킨다는 말은 종자를 퍼뜨릴 수 없게 만든다. 네, 그런 말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접하고 취재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 문화단체를 정치적 이념을 완수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MB정부의 어떤 문화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이를테면 정치 세력화해서 보는 네. 부분들인데 네.
자, 아래로 좀 내려가 볼까요?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보도를 한 내용이고요. 네. 자, 이게 제일 저는 좀 황당했어요. 이게 뭐예요? 영화를 통해서 국민의식을 작용화시키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인데 여기 보면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화들은 다 좌빨 영화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JSA가 우리나라 영화 사상 그 당시에 가장 많은 관객이 들었던 그렇죠. 영화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괴물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영화상도 받았고 네.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은 네. 그런 작품들. 효자동 이발사도 사실은 무슨 이념이 있다기보다는 권력의 어떤 안쪽, 우리로서는 되게 알 수 없는 청와대 내부의 어떤 모습을 약자의 시선에서 다룬 그런 영화로서 아주 좋은 영화지 않습니까? 뭐 네. 영화를 사람이 관객이 얼마나 받느냐 안 받느냐 떠나서 대중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문화 소비자들이 선택한 것이거든요. 네네. 여러분 영화를 보러 오라고 아무리 광고한다고 그래도 재미없는 영화를 보러 오나요? 그러니까 그럼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저는 바로 문화 소비자들이 그럼요. 선택해서 와서 한국의 영화 기록을 세운 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영화들을 마치 자기영화, 마치 무슨 의식화의 상징물을 일부러 만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문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 예비 후보들이 정말 이 문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런 일이 다시 청와대에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분은 명백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저는 또 놀랬던 게 이 네네. 부분이에요. 영화 투자 자본들이 우파 대기업이다. 우파 대기업? 그러니까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이미 우파다, 우리 편이다. 아하. 그렇게 전제를 하고 동시에 흥행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제작사에 자금 지원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개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자본의 우파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편가르기하고 색깔론을 하고 있는 거죠. 대단히 네. 국민을 분리하고 나누고 있는 대단히 좋지 않은 정책이라고. 이런 걸 이제 흔히 우리가 처음 쓴 것이 아니고요. 사실 케펠스나 이런 파시스트들이 계속해서 이런 정책을 사용해 왔습니다. 의도적으로 싸우게 만드는 그렇게 하는 부추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거 정말 대단히 심각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영화계 대단히 이렇게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영화의 우수성을 알렸던 그런 영화계 주요 인사들과 기획 제작사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운 시간들이 주어졌는데 그것들이 단순히 몇몇 투자사의 자의적인 판단 때문이 아니라 정권의 최고 핵심 청와대에 의해서 진행됐다라고 하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소문이 아니라 청와대에 의해서 기획되고 추진된 결과였다라고 하는 매우 명백한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화계의 어떤 반발 어떻게 보세요?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 헌법이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정말 무슨 법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정치인들이 검증해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들이 문화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반드시 검증해야 되겠습니다. 정권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참 교수님께서 카메라를 응시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더 좋을까. 카메라가 저한테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도 웃어야 되는 현실인데, 자, 건전한 우파의 구심점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도록 한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0, 70년대 이러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 영화로 치면 방공 영화만 있었습니다. 지금 누가 그 영화를 다시 보고 싶어 합니까? JSA, 쉬리, 그리고 여기 나왔던 효자동 이발사. 100년 지나도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괴물. 이런 영화 보고 싶은 영화인데, 여러분, 방공 영화 중에 기억나는 영화가 어디가 있습니까? 돌아온 해병. 돌아온 해병은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것 중에서 가장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인 거죠. 리얼리티. 근데 이런 걸 보니까 저희 예전에 그렇다면은 영화 26년도 영향을 받은 거네요. 이런 국가. 안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간접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그 결과 이거 상당히 좀 놀라운 얘기인데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청와대가 추진하겠다. 무슨 이념을 말씀하신 게 꼭 공산당 같은 느낌. 이건 일종의 문화적 고문입니다. 네. 자, 좀 아래를 볼까요? 네. 좀 주요 대책들이 꼼꼼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뭐 학자를 키우고 뭐 문화산업연구소를 만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루어졌다 하는 부분에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네. 워낙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네. 일부에서도 간단히 언급했지만 사실이라면 네. 사실이라고 믿으니까 저희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증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화면을 도리어 좁혀주세요. 좁혀줘 보세요. 그럼 여기에 이 청와대만 쓰는 이 문양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 문양은 일반인 문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 어떤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든 문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 문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문건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실제로 이행이 됐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인데 이런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 만들어졌다는 이 시기 이후에. 그럼요. 사실을 저희가 다 확인했어요. 다만 추가 확인을 통해서 차차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BH라는 것은 청와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흔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청와대를 청와대라고 부르지 않고 블루하우스라고 그래서 이제 BH를 약칭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BH가 민정을 통해 여기서 민정수석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의 인적 청산 작업을 지속 감시 동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부는 문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 문화 산업을 진흥하거나 국민들이 문화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대국가의 문화에 대한 상입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는 감시 독려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안 되도록 이른바 비판적 문화가 아예 존재할 수 없도록 감시하라는 거, 독려라는 것은 이른바 정권의 홍보 수단, 선전기관에만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또 보시면 위에 문화예술은 사실 비용이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이 건전 문화 세력 나는 이게 건전 문화, 건전가요 생각나 옛날 그 유신 독재 시절에 저런 용어. 앨범 만들면 네. 노래 마지막 곡은 새마을놀이에서 건전가요라고 그러고 제마을놀이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그게 언제 얘기인데 여기 건전한 문화 세력, 문화를 건전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나요? 아니,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는 기본적으로 불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온하지 않다고 하면 서태지가 왜 관심을 끌었고 오늘날 수많은 가수나 영화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온함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문화는 언제나 안정적이고 건전만 하면 새로운 세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표현할 때 여기 침 쳤어요. 네, 침이 표현됐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네. 전폭적 자금 지원하고 좌파로는 자금줄 차단. 저는 말로는 상상했지만 청와대 문건으로 이렇게 좌파, 예. 자금줄 차단 예. 이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저런 표현을 쓸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정말. 네, 정말 그러니까 이런 일단 거죠. 뭐 자금이 좀 덜 가도록 조정하는 어렵게 것이 해라. 어떠할 것인가. 뭐 이 정도일 줄 알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이 문건을 보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그러니까 국민을 전혀 조심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이라도 조심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런 표현을 쓸 수가 없고 저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저걸 굉장히 절충하고 이완되고 훨씬 더 느슨한 표현도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은 그냥 국민을 훈육 대상 내지는 장악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서 5년간 통치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들은 길들이라는 대상인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문화 통치의 가장 위험한 지점인 것입니다. 좋습니다. 좀 더 아래 볼까요? 지금 저희가 방송 지금 이 시간 한 5시간 전에 이상호닷컴과 고발뉴스닷컴에 오늘 보도 자료를 뿌렸어요. 네. 그리고 이미 한 2,000명 이상이 검색을 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 네네. 단 한 줄도 관련 기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와. 그럼 뭐 쓰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이 아직 인터넷이 고장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2,000명 이상이 봤다니까요. 기자들도 그분들은 봤을 거고. 이미 기자들. 저희가 이 문건 일면 사진도 올렸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이상호 기자가 취재한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사실 보도할 거야 라고 말한 거죠. 예고였죠. 네네.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물론이고 그 현업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 특히 이제 파워에서 복귀한 KBS, MBC 그리고 YTN, 연합뉴스 이런 분들이 이 뉴스에 중대한 관심을 같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것이 일반화되고 네. 그걸 통해서 이것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혁파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근데 뭐 예감이 좀 외로울 것 같네요. 이번에도. 여하튼 저희 계속 발뉴스가 여러분들 그냥 맨발로 가겠습니다. 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게 한다. 그러니까 기부하게 하는데
자발적으로 한대요. 네. 이런 게 어딨어? 여기 보면- 자발적으로 옷을 벗게 한다? 네. 대통령 및 기업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현은 이렇습니다만 이걸 협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진이에서 영화 분야에 1,000억 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추진한대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네. 추진했더라고요. 네. 이미 이게 직후에. 다 실현이 다 됐네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건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다 확인해서 그렇습니다. 그 한 문장 한 문장 다 확인했는데 야, 대단하시다. 이거 다 얘기하면 다음 주에 할 게 없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 4페이지까지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네. 시간상 네. 자, 실제로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보내드릴 때랑 또 네. 이렇게 서혜성 교수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니까 더 위험성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네요. 낱낱이 파헤쳐보니까 이렇게 소름 돋는 내용일 줄은 몰랐어요. 네. 자,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아무리 바빠도 또 빼놓고 넘어갈 수 없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럼요. 바로 서혜성의 3분 다시 하자. 자, 아무리 바빠도 넘어갈 수 없는 코너 서혜성의 3분 직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박근혜 후보가 저를 지켜주실 거죠? 우리 오늘 완전히 그 뭐 저 개콘의 코너 있잖아. 뭐요? 용기 있는 그 용감한 녀석들. 완전 우리 용감한 녀석들이다 지금 막. 진짜. 진짜 막. 이명박 까고 박근혜 씹고 대박. 자, 오늘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 서혜성의 산문직설을 위한 코너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죠. 네. 마이크는 안 줘도 되네. 마이크 안 줘도 돼? 이거. 네, 안녕하십니까. 3분 직설입니다. 7월 16일 날, 재헌절 하루 전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예비 후보가 5.16 쿠데타는 역사적으로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는 우리 헌법 정신에 대한 중대한 모욕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하고 4.19 혁명 정신을 개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대한 4.19 혁명 정신은 바로 5.16 쿠데타에 의해서 뭉개졌습니다.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국방을 책임진 군인들이 민간 정부, 즉 공화정을 무너뜨릴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어떤 경우에도 군인이 그 헌법의 권능이나 그 가치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가져야 될 자세는 5.16 쿠데타가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일과 역사에 대한 평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5.16 쿠데타에 대한 그러한 사고가 5.16을 아버지로서 태어난 것이 12.12 쿠데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헌법 질서가 무너지니까 18년 뒤에 다시 또 한 번의 쿠데타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강조학설로 이어지게 된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5.16을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의 정면에 입에되고 또한 이는 헌정 질서 문란에 사실상 동조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 평가도 그렇고 헌법 정신으로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헌법은 6월 항쟁의 산물입니다. 6월 항쟁은 4.19와 더불어서 우리 민족사회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빛나는 항쟁의 정신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은 제1조가 시작되기 전에 그 항쟁의 정신을 명백하게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위대한 점은 박근혜 씨 등등 그 옆에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민주주의에 대해서 탄압했습니다. 공화당, 민주정의당의 사람들이죠. 민주주의의 위대한 점은 그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들에게까지도 혜택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씨가 오늘날 와서 역사적으로 다시 이렇게 재론될 수 있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위대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민정당에 있던 사람들도 그들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마찬가지 민주주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민주주의 힘을 다른 형태로 과거의 악을 다시 숭앙하는 형태로 민주주의를 사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반대로 며칠 전 어떤 화가가
전두환 씨에 대해서 풍자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약식 기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작은 표현의 자유조차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중대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야무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자 어제 박근혜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방에 부대를 시찰하면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국민의 삶을 챙길 일도 많은데 왜 역사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굉장히 국민을 많이 챙기고 있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논쟁을 촉발시킨 사람이 박근혜 후보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자신이 촉발시켜놓고 마치 그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지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지킬 줄 아는 자세와 그리고 우리 헌법 정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이 지점에서 역사의식에, 그 밖의 역사의식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검증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3분 직설이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사실은 원고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 프롬프터를 보고 읽으시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 진짜 저렴하게 하는 방송이거든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 근데 저도 이제 명색이 말로 이렇게 기자 생활하는 사람인데 정말 이렇게 놀랍니다. 짱이야. 정말. 여하튼 여러분들 비록 저희가 저렴한 방송이지만 내용은 알차게 채워나가기 3분 직설에 끝났으니까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 했던 아니요 이 말 꼭 드리고 싶어요. 하고 싶었는데 못한 얘기입니다. 5분 직설로 늘려야 돼.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를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 잘못했던 것을 새로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네. 5.16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박근혜 후보에게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박근혜가 도리어 그것 때문에 지금 점수를 까먹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게 왜 나쁜 일입니까? 3분 30초 직설이었습니다. 네. 자, 저희가 곽현아 씨도 사실 지금 출연을 안 받고 계속 재능봉사 기부하고 계신데 곽현아 타임 혹시 준비해 오셨나요? 준비 안 했어요. 아니 광고를 하라고 그래도 잠깐만. 전화 왔어. 아유, 네, 누구? 이거 지금 민주당 박지원 대표신데요. 받으시죠. 저희 그 보도자를 보셨는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박지원 대표님이세요? 예, 박지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발뉴스, 인터넷 국민방송 발뉴스 녹화 중인데요. 예, 혹시 저희 보도자료를 지금 보고 전화하셨나요? 보도자료는 보았는데요. 네네.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야 되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예.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전제를 하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죠? 그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은 많은 충격을 받아서요. 네. 우리 소속 몇 의원들이 네. 그 자료의 확인 등 구체적 작업에 들어가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요. 아끼는 게 아니고요. 네네. 저희들이 그러한 보도나 많은 제보를 받으면 반드시 확인을 하고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충분히 그 발뉴스에서 확인 뒤에 보도한 내용이니까요. 일단 입장이 나오시면 저희가 이상호 기자의 취재력이나 여러 가지를 믿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국회의원이 발언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재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지 믿지 못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괜찮아요. 못 믿을 게 기자니까. 여하튼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 국회에서 또 활약상을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화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전화를 주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야, 우리 발뉴스 그야말로 인터넷 국민 방송입니다. 예, 여하튼 민주당에서 이제 진상조사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분이 굉장히 부지런하시네. 그 보도자료도 보시고. 그러니까요. 빨리 들어가야 그러니까 아까 2,000명 얘기하셨던 그 중에 한 분이시네. 그러니까. 보좌진들이 아마 보신 것 같은데. 네네네. 여하튼 민주당의 일만이 아닙니다. 그 새누리당 쪽에서도 기왕에 지금 대권을 준비하는 주자들이 지금 계시니까
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 확인해서 사실이라면 따끔하게, 이건 따끔한 문제제기 정도가 아닐 것 같은데, 네. 여하튼 새누리당의 대응도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확현아 타임. 안 가져오셨다고요? 예. 근데 오늘은요, 그렇다면 저 개인적인 광고보다도 저희 발뉴스를 제가 또 한번 광고를 해보고 싶어요. 진짜요? 저희가 아직 발뉴스가 광고가 진짜 없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이렇게 성금해 주신 걸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 또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 또 광고 좀 실어주십시오 하시면 저희가 또 너무 좋게 이렇게 선뜻 실어드릴 테니까 물론 이건 조금 이건 아유 저 개인 의견 광고라든가 그럼요. 중소기업 광고. 근데 만약에 대기업에서 광고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 해야죠. 삼성부터. 네? 삼성도요? 예. 받아왔다고 이렇게 봐주고 그런 거만 안 돼. 그런 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실은 방송이 광고를 받는 건 죄가 아니죠. 광고주의 압력을 받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삼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그런 대기업에서 광고 줄 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입니다. 사실 근데 농담이 아니라 지금 팟캐스트로 무게중심이 넘어왔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 허접하게 하지만 하루에 수십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놀랐어요. 여러분들 팟캐스트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비단 저희 발뉴스뿐만이 아니라 많은 수천 명의 지금 팟캐스터들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제 좌파 우파 나누지 말고 국민파입니다. 우리는. 네네. 여러분들 자본 아까 우파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본이 순수하다고 믿거든요. 네. 여러분들 투자 효과를 보시고 광고 정책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곽현아 씨. 곽현아 씨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찍으면요? 또 그거 노림수가 있구나. 내가 해드릴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럼 해드릴 수도 있지. 아니. 좋습니다, 여러분. 2부 순서 여기까지 하고 3부에서 깜짝 놀랄 만한 분, 귀한 분 모셨습니다. 3부에서 다시 뵙기로 하고, 지금까지 발뉴스 제5회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